9월의 시작일입니다. 잔금 해제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양지수 방향 살짝 다릅니다. 코스피 쪽은 삼성전자가 힘을 내주면서 오늘 상승권에 들어가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어제 코스닥으로만 4,400억이 유입됐었거든요. 이제 월말 효과가 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오늘은 7거래일 만에 외국인 매도가 코스닥에 집중되고요. 벌써부터 1,400억 정도 나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출회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장 후반까지 어떻게 연결되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유영화 과장님과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머니맵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힘냅니다. 3% 가까운 매수세,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이 확연하게 좋지 않은 흐름이네요. 셀 업체들부터 소재단까지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LNF 오늘 또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2% 이상 밀려나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비교적 중립적으로 나름의 선전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지주사들 조금 강하다라는 적과 일부 통신주들의 상승세 확인되고 있는데 결국은 조금 안정적인 포트에 대한 고민들도 느껴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원전도 그렇고 앞서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가다가 상승폭을 좀 줄이는 섹터들도 많아집니다. 그만큼 변동이 있다라는 건데 시장에 대한 얘기와 함께 또 이제 종목 리뷰도 해볼게요. 코스맥스 NBT 리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코스맥스 NBT가 이제 긍정적인 이번 주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아마 이제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건기식 섹터이기 때문에 약간 고개를 가우뚱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일주일에 상승세를 보시면서 조금 확신이 드셨을 거예요. 네, 뭐 지난주에 만약에 이제 긍정적으로 잘 보셔서 가지고 계시다면 여전히 계속 홀딩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미 주가총액이 1,000억 정도 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한 주간 좀 변화가 있었어요. 이 회사 내년도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250억에서 한 270억 정도 됐었는데 벌써 한 주 만에 한 300억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긍정적인 그런 뷰들이 이 종목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큰 틀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변모되는 기업들 잘 보십사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최소 2,000억에서 3,000억 사이까지는 내년도에 한번 슈팅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NBT 살펴주셨어요. 한 주 사이에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장은 살짝 내려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기대 요인이 있다라는 점을 살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금요일마다 이제 수급을 추적하고 있는데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이번 주에 무엇을 많이 샀는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재룡전기, 일진전기 이런 전력, 전압 쪽의 종목들도 살짝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밖에 에로티 베큐움과 같은 종목, ISC, IT 쪽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 화장품, 중국 소비 쪽에서 이제 파란색인데 꽤 많이 눈에 들어오네요. 지금 제가 사실 이제 화장품하고 중국 소비 나눠놨는데 그러네요. 네. 너무 같이 합치면 다 여가지고 좀 분리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이번 주 저의 입수 정보는 이번 주부터 유커분들 많이 이제 들어오실 것 같은데 명동에 제가 실제로 시장 조사를 나갔었어요. 지난주에. 네. 올리브영 매장이 사실 명동에 되게 많거든요. 1, 2층으로 되어 있는 매장들도 있고 대형 매장 위주로 다녔는데 인산이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사람분들이 많이 찍히셔가지고 네. 사진은 못 갖고 왔는데 일단 계산대가 8개예요. 올리브영에 계산대가 8개인데 롯데월드처럼 줄을 서 있어요. 계산하려고. 네. 근데 거기 서 계신 분들 중에서 당연히 한국 분들은 많이 안 계시고 네. 해외 외국인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사실은 좀 안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줄 서 있는 분들의 그 쇼핑백이나 바구니를 많이 보거든요. 뭘 많이 사셨나 보고 왔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올리브영
올리브영이 뭐 그렇게 사람 많기 때문에 CJ 같은 그룹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글로벌 텍스프리 안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을 실제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장에서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1층이 전체가 다 색조 라인인데 1층에 사람 그러니까 1층은 어쨌든 들어가서 바로 살 수 있는 네.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인디 브랜드의 색조가 뭐 너무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층 쪽이 그 기초 케어인데 그쪽에서 정말 한 구석에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 코너가 있었어요. 다른 사실 올리브영은 아무리 잘 팔려도 다른 코너보다 더 크게 뭐 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원래 이제 올리브영은 그 뒤에다가 이렇게 재고를 쌓아놓고 팔잖아요. 네. 근데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러는 건가 해서 제가 이제 점원분한테 여쭤봤어요. 요거 재고 하나 남은 거 맞나요? 라고 했더니 요즘에는 저기 그 가격표에 전자표시기가 있고 네. 재고가 저기서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딱 찍어 보시더니 네, 하나 남은 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재고 들어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어떡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면세점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는 기본적으로 이 리쥬란 주사를 맞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주사를 직접 맞지 못하거든요. 아마 유커분들이 들어와서 리쥬란 시술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면세나 올리브영 통해서 화장품도 많이 사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여전히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VT 매장을 따로 갔는데 네. VT 매장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좀 놀라웠던 것이 요 니들샷. 니들샷이 사실 하나에 뭐 3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요게 묶음으로 50만 원, 60만 원 뭐 그렇게 가격대를 팔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 일본인 관광객분이 100만 원어치를 그냥 이렇게 사가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면세에 갔을 때 가장 이제 나중에 봤던 브랜드가 제로투세븐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로투세븐이 앞에 궁중비책을 그러니까 박스를 뜯지 않고 박스로 따이공분들이 사가시기 때문에 박스를 그냥 쌓아놓고 팔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가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 바로 반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실제로 가서 명동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아마 좀 수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유커분들이 오셨을 때는 분명히 아마 면세를 들리실 건데 면세에서의 매출의 비중이 큰 뭐 아모레 G라든지 그 다음에 클리오 쪽 이쪽을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시청자분들도 얘기하시네요. 명동 올리브영 정말 압사 걱정이 될 만큼 사람이 너무 많았고 네. 테스트도 할 수 없었다라고도 얘기 주셨고 니들샷 인기죠. 뭐 이런 다 같이 공감하시는 흐름이 이제 대화 플로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주신 대로 이 화장품 기업들 잘 한번 뜯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태웅이 눈에 띄었는데 요거 살짝 들여다 볼게요. 사모펀드 측에서 매수한 종목으로 싹 올라와 있네요. 지금 태웅이 기업이 지금 이제 IR 하려면 부산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의도에 부산행 지금 봉고차가 아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웅의 업황을 확인하려고 IR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 좀 업황을 확인한 리포트가 이번 주에 발간이 됐는데 이 회사는 이제 그 1.5만 톤의 단조 프레스를 보유한 뭐 글로벌에서 몇 안 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대형 단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풍력이라든지 조선, 발전, 산업플랜트, 산업기계 뭐 이쪽이 사실 최근에 워낙 업황이 좋으니까요. 여기도 좋은데 풍력 쪽도 지금 뭐 매출 비중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뭐 40%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조업체가 이종 산업인 제강 공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사실 드문데 이 회사는 이렇게 지금 이제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고 지금 또 타이밍상 투자 회수기에 진입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풀로 돌아가지 않지만 BP가 제강 쪽에서 뭐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대형 풍력 업체와 단납기 구조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지금 풍력 쪽도 좋고 나머지 조선 쪽도 좋기 때문에 전방이 계속 좋고 그래서 수요는 당분간은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 뭐 캐파에 대한 고민을 지금 좀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상반기 매출이 2,300억, 그다음에 하반기 매출 2,700억 정도.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 6천억, 그다음에 2025년이 8천억 예상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단기로 좀 OPM 마진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 13%. 근데 이게 꾸준하게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이 싱글 정도로 중장기로 예상을 하는데 아마도 단기로는 한 두 자릿수 초반이나 하이 싱글 정도는 뭐 감안을 한다면 네. 사실 지금 시가총액은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기관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웅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제우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포인트 잡아가도록 할게요. 반도체, 로봇 혹은 밸브 시스템, 디스플레이 장비 이런 쪽인데 상반기에 정말 남부럽지 않았다가 하반기에 누가 정말 뒤통수를 확 친 느낌이에요. 정말 차트가 극명해졌는데 어떤지 봐주세요. 뭐 이제 처음에는 이제 HBM 수혜주로 끼지를 못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이제 그 기술력이 좀 돋보이는 부분들이 보여졌고 6월 달부터 부각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주 빠르게 시세를 반영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HBM 주들이 좀 쉬고 있었죠. 같이 조금 쉬었는데 시장이 빠지면서 이 종목이 더 빠진 이유는 아무래도 신용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됐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는 또 기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역시 반도체 세정 장비 잘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사실은 제가 작년인가요? 올해 총과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때가 목표 주가가 29,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지금 벌써 2배가 와 있는데 일단은 이 회사는 이제 그런 세정 장비를 잘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세정 장비는 지금 왜 뭐 중요한 시기냐라고 네. 보신다면 이 회사는 이제 배치라든 싱글 둘 다 잘 하는데 배치는 이제 한꺼번에 세정을 하는 거고 싱글은 낱장으로 이제 세정을 하는 건데 이제 낱장 같은 경우는 미세화 공정이 좀 많아지면서 오히려 이제 더 정밀한 세정이 필요한 거고 이제 배치 타입 같은 경우는 3D 낸드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양쪽에서 다 수요는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HBM 쪽에서 얘가 그럼 뭘 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라는 걸 보신다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에 HBM 주들이 좀 쉬고 있고요. 엔비디아 네. 못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도 나타나는 현상은 엊그저께인가 삼성전자에서 우리 2025년에 차세대 하이브리드 HBM. 본딩으로 간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025년 양산이 되려면 2024년에는 발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관련된 본딩 장비들 대부분이 2024년 걸 땡겨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범용적인 예를 들어 세정 장비라든지 검사 장비 쪽은 오히려 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기존의 어떤 본딩으로 묶여있는 쪽은 반쪽짜리 그러니까는 하이닉스는 쓰지만 삼성전자 쪽으로는 투자를 많이 받을 수는 없는 막 약간 그런 센티가 안 좋아지는 네.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어서 사실은 저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 실제로도 본딩보다는 지금 세정이나 아니면 검사 장비 쪽으로 약간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먼저 보실 필요가 있고 다시 말해서 HBM 쪽에서의 왜 세정 공정이 중요해지냐면 네. TSV TSV라는 공정은 결국에 메모리를 이렇게 수직으로 뚫어서 그 사이에 구리를 채워가지고 전기적 통로를 만드는 건데 네. 결국 그 홀을 뚫으면 거기에는 이 공간이라는 게 생기니까 홀 뚫을 때 파티클 생기죠. 그 파티클은 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HBM의 가장 이 중요한 포인트는 열을 잡는 거예요. 네. 예, 열을 잡는 건데 방열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인데 파티클이 그 홀에 들어가게 되면 열 열 저항. 저항이 네. 발생되고 그렇게 되면 성능 저하 그리고 수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HBM은 지금은 좀 그래도 수익이 나겠지만 네. 수익이 잘 나는 이쪽 공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율까지 낮아진다면 사실은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아주 세정 장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반도체 쪽은 수율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율에는 세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 강조를 해주신 거고 그런데 제우스가 지금 4거래일 동안 올라가는 건요 결국 스마트 팩토리 이슈 때문에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시세가 너무 좋거든요. 6% 이상 오릅니다. 결국 이쪽도 자동화 로봇 관련한 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을 제가 이 시기에 저는 사실 지금 시장에 굉장히 변동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HBM 많이 반영된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있으실 거고 네. 그런데 이제 로봇도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세정 장비만으로 충분히 지금의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고 그런데 로봇은 반영이 저는 여전히 안 돼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지가 17년이 된 회사인데 제우스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정 장비도 중요하지만 로봇 유통사에서 이제는 로봇 제조사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남다른 주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우스는 올해 제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세미나 네. 그 전시회에 갔었는데 뭐 되게 당당하게 제로 시리즈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그 좁은 공간에서도 동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어떤 그 제어의 어떤 차별성 이런 부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로봇 사업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로봇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감속기 빼고 대부분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마진율도 좋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실적 부진하지만 내년에 충분히 만회를 하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 지금 너무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볼까요? 6만 원 바로 직전에서 내려와서 지금 조금 회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제가 어제 오늘 7%안 오른 상황으로 대본을 썼는데 맞아요. 목표가는 일단 5만 1,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51,000원. 손절가 36,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우스 목표 라인 설정해 주셨어요. 51,000원 저희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열려 있네요. 빙그레입니다. 수출주라 불러다오. 빙그레 하면 저는 저희 집 아이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뚱바를 먹어가지고 뚱뚱한 바나나 빙그레 거 맞죠? 맞습니다. 그것도 수출이 되나요? 네. 그 해외 쪽에서는 이제 그 우유보다는 유통기한 때문에 이제 빙과류 쪽이 잘 나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저녁에 약간 알딸딸할 때 판단력 흐려졌을 때 하겐다즈 하나씩 사 먹잖아요. 비싸게 너무 좋죠. 힐링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동남아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보다 이제 좀 가격이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 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빙그레 제품은 비싼데 요거를 이제 힐링 상품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일단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지금 매출 중에서 수출 매출 비중이 뭐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1분기 때는 사실 시장이 주목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뭐 잠깐 올라간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 2번 연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연타석 홈런은 실력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고 여전히 계속해서 수급은 또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진행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받을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쪽 시장 자체가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지금 빙과 시장은 롯데 웰푸드와 빙그레가 과점하고 있고요. 지금 롯데 웰푸드가 합병을 해가지고 통합 절차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공격적인 확장에 대한 어떤 그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너무 바빠요. 그런 경쟁사가. 그런 상황에서 출현 경쟁 없는 클린한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좀 있고 원유 가격 변동이 좀 심한 건 어떻게요? 원유 가격은 이 회사가 1년 단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좀 걱정하실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빙그레 말씀 주신 대로 승자 독식 과정에서 지금 주가도 너무나 좋은 올해입니다. 수출 데이터가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수출 데이터 나오는 실적 나오는 때마다 이렇게 주가가 한 번 더씩 튀는데 벌써 한 50% 올랐어요. 올해 빙그레 가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000원의 목표 라인 잡고 빙그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잔금해제 두 종목 제우스, 빙그레였습니다. 종목명이 다 세 글자네요. 한번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내용 복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